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조강한 전 남양주 시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과 함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한테 찍히면 어떻게 된다는 걸 실제로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오늘은 조광한 전 시장님 모시고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동안 고초가 참 많으셨는데 네. 얼굴은 굉장히 좋으세요. 네.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뭐 마음을 편히 하려고 늘 노력을 하죠. 아. 노력의 결과라고 보셔야죠. 근데 소위 큰 집에 좀 다녀오셨는데 아. 억울한 마음 없으셨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네. 제가 그 법정 구속이 된 거는 네.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 당원 360명 그것도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그거를 현직 시장을 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을 했어요. 아. 아마 그 법정 구속을 하신 판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에 걸리실 거예요. 아하. 네. 아니, 뭐 도주 우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시장이 어디로 갑니까? 예.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그 딱 처음에 이제 뭐 구속한다 그랬을 때 내가 꿈꾸나? 아유, 우리 저분이 개그 콘서트 하시나? 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런 경우 보통 그냥 벌금형 나오고 많은 그렇죠. 경우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구속이 딱 됐잖아요. 네. 네. 근데 내가 구속됐다라는 그 생각보다 그날이 너무 추웠어.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따뜻했으면 좋겠다. 추운데 거기 큰 집 가면 더 추운데. 더 춥지. 근데 그때가 네. 또 코로나가 무지하게 또 창궐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건물로 못 들어가고 네네. 그 또 앞에 검사하고. 컨테이너에 하루를 묵혔어요. 예.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냉동 창고에 들어 있었던 거야. 세상에. 이야. 날도 추운데.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맞아요. 구속됐다 뭐 이게 뭐 모욕적인 그때는 그 생각이 안 나고 네네. 너무 추워서. 너무 추우니까 이 추위만 면했으면 좋겠다. 고생 정말 많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구속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고초를 겪으셨네.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 네. 레벨을 확 낮추면 그 다음에 그 레벨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아주 해피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컨테이너에서 자고 예.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건물로 건물로 들어갔더니 호텔 들어온 것 같아. 천막에. 그러니까 이 무슨 간이 텐트에서 있다가 천막에 들어간 것 같은 거야. 네. 어우.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사실 우리 마인드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 네. 거기서 이제 저가 구속이 된 거는 누가 봐도 정치 보복성의 의심이 가죠. 그건 왜냐면 네. 제가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 후보고 아주 첨예하게 글쎄 말이에요. 그 네. 대립하셨죠. 돼 있을 때니까. 근데 저의 구속을 그 도모했거나 네. 또는 반겼던 그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막 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심리적으로 무너지거나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그들한테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회적 시스템 내지 사회적 체계에 의해서 내가 비록 이 꼴을 당했지만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내가 그들한테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정도 자존감은 있어야 네. 그렇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표와 사이가 왜 그렇게 틀어지게 되신 건지 시작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재난지원금, 예. 그러니까 사실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 자꾸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사실 구라를 치잖아요. 글쎄, 그게 그거는 재난지원금이에요. 뭐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경제적 그 이제 이를테면은 타격을 받은 분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역사랑 상품권보다 자꾸 본인은 지역화폐라고 우기는데 네. 그것도 잘못된 용어예요. 네. 그냥 지역사랑 상품권이야. 그렇죠. 상품권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소비죠. 네. 그래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도 뭐 물론 좋아요. 의미가 있고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취약계층과 차상위 계층한테는 현금이 훨씬 더 저실히 필요해요. 그럼요. 현금이 훨씬 좋은 건 맞아요. 왜냐면은 이 휴대전화요금도 내고 네, 다 그다음에 할 수 있어요.
아이들 뭐 병원비로도 쓸 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근데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식당 가고 뭐 이런 식당, 거 가게 여기밖에 주로 못 가요. 그런 거밖에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현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 소신으로. 저는 100%다 주는 것도 반대하는데 네. 네. 그나마 그래도 준다면 현금으로 주는 게 어, 맞다. 예, 예. 아하. 예. 근데 그런데 우리 그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무조건, 도지사죠. 내 정책에 따르라. 본인의 정책을 그렇게 하는데 그 지역사랑 상권을 본인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싶겠죠. 아. 네. 그 지역사랑 상권을 대표로 브랜드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박하거나 강요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줬어요. 네. 그랬더니 괘씸하다. 그렇죠. 처음에는 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말은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중 플레이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남양주시 감사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네. 소극 행정을 감사하겠다고 바로 나왔어요. 소극 행정. 소극 행정. 어떤 뭔 거죠? 소극이요? 그냥 이제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했냐 안 했냐 뭐 이거를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이제 너무 좀 추상적인데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제 그 업무 추진비하고 판공비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그냥 본인이 예. 이제 뭐 나중에 다 밝혀졌잖아요. 뭐 소고기도 사 먹고 초밥도 사 먹고 초밥도 그다음에 뭐 배달시키고. 기타 등등 뭐 네. 심지어는 일제 샴푸까지 사고 네. 뭐 그냥 이건 확인되지 않은 건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그걸로 카드깡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아이고. 촌지를 줬다 뭐 그런 예. 얘기도 그런 들려요. 소문까지 있었다. 소문까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본인이 늘 그러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인카드를 그렇게 유용을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나처럼 조시장도 할 그렇지. 거다. 예.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처럼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탈탈 털어보자. 그렇죠. 완전히 털었군요. 그래서.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털었는데 나온 네. 게 커피 네. 상품권 25,000원짜리 10장을 예. 그 직원들의 격려성을 예. 했다는 거죠. 신천지 신도 파악하기 위해서 고생한 직원들 네. 커피. 그 격려용으로 지급한 걸 가지고 네. 네. 보건소 직원한테 준 건 맞는데 예. 그런 업무를 해가지고 한 직원들한테 준 거는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법인 카드 자체를 제가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식당, 그 밥집에서만 써요. 네. 호프집도 제가 안 네. 써요. 근데 그래서 그 남자 직원을 정직 1개월에 중징계를 때렸잖아요. 얼마짜리라고요? 2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커피 쿠폰. 25만 원. 그거 단돈 25만 원. 격려금 아니에요? 일종 금도 아니고 그냥 2만 5천. 격려금도 아니야. 금도 아니죠. 그 본인이 좋아하는 상품권. 그걸 사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잖아요. 그런 정도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감사를 계속 네. 근데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허탈하겠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이제 감사, 감사실장 채용 또 관련. 감사, 네. 네, 감사실장 채용권도 이제 바로 그 건이에요. 예, 예. 어쨌든 뭐 이거- 좋은 그것도 사람 무죄 판결 뽑겠다고.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은 대충 그 감사실장이 연봉이 한 5천에서 6천 사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정확히 모르는데, 근데 보통 변호사를 모시려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안 돼요. 되죠. 그렇죠. 부족하죠. 일반인 봤을 때 많은 금액이지만 그 변호사들은 대부분 한 뭐 그렇죠. 1억 정도 네, 그렇죠. 예, 일반인은 원하죠. 많이 알겠죠. 그렇지 예. 않으면은 이제 서초동이나 조금 네. 급여가 작더라도 서초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하기를 원해요. 서울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맞습니다. 이제 지방으로 잘 안 오세요. 안 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남양주가 인구가 70만이고 직원이 한 2,500명 네. 정도 되는데 남양주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요즘 법을 잘 몰라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마다 이제 그 변호사의 네. 의견을 갖다 이렇게 들어봐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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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맞아요. 안심하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왕 감사실장을 뽑는데 그럼 변호사를 좀 뽑자. 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변호사를 뽑자. 네. 그런데 마침 CEO고 이렇게 연락이 되는 변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 어. 그분한테 권유를 한 거예요. 예. 네.
예, 그분한테 권유를. 그러니까 이제 안 오실까봐 그분이 안 오실까봐 이제 권유를 열심히 한 거죠. 네. 그 권유를 열심히 한 게 채용 비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경기지방경찰청 북부청에다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경기도가요. 이재명 지사가 한 아, 거죠. 뭐 그렇죠. 그 그거 당시에 최고 불사했으니까. 책임자가 대부분 다 결정하죠. 네. 아이 그거 뭐 아랫사람이 결정하는데 제가 모릅니다. 이건 저희 네. 아닌 네. 거고 그건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방송용이나 네. 이제 네. 그 이렇게 공개 예. 용이죠. 네. 실질적으로는 그 이재명이다. 최고 책임자의 의중이 네. 다 들어가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 유력 대권 후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를 엮어놓으면은 뭐 이제 그 건수를 올리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소위 이재명 대표가 청와대라도 들어가는 순간에 뭐 그래서 그냥 나는 뜰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수사를 갖다 한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결국에는 1심 무죄, 네. 2심도 무죄. 그렇죠. 결국 억지 수사였다. 이게 드러난 거 아닌가요? 완전 역지 수사였죠. 그렇죠.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를 깨끗하게 털어내신 건데 지금 이제 심정은 좀 어떠신지요? 그 홀가분하죠, 사실은. 네. 그리고 약간 울컥하죠. 그거는 네. 사람이니까 네. 그 이 고통의 무게와 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얘기하면서 제가 좀 울컥하려고 그런 거 같잖아요. 네.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정치인이 네. 이제 저도 선출직 정치인이잖아요. 네. 정치를 하다 보면 저에 대해서 아주 열렬하게 그 격려를 보내주시는 지지자분들. 열렬 지지층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저만큼 상처를 받는 예.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그 제가 이제 사면 복권이 되고 또 1심 다 무죄가 나고 하니까 네. 얼마나 저희 그 그렇죠. 마음이 네. 이렇게 그 홀가분하고 네. 편하시겠어요. 네.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적어도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래도 기쁨을 드렸다라는 점이 훨씬 더 저를 네. 편안하고 행복하게 네. 만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겠네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한 번 자기 눈 밖에 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찍은 사람은 끝까지 보복하고 뭔가 뭔가 네. 찍어서 끝까지 죽이겠다 이런 스타일인가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를테면 공직자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그 바라보는 사람들은 네. 제일 중요한 게 그 강자한테 당당하고 약자한테 군림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 그룹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네. 또 뭐 이 뭐 고무술수도 쓸 수 있고 이제 뭐 저 힘을 발휘할 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보다 그 사회적 힘 네. 또는 육체적 힘에 네. 의해서 그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잔인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낀 이재명 대표는 네. 약자한테 잔인하고 강자한테 비굴해요. 아. 그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물론 그 두 분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찬 대표한테 네. 이재명 지사가 옛날에 했던 행태를 보면 그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그 상대가 봐서 어우 자기가 어떻게 그 이 숨통을 끊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예. 그러면은 딱 비굴해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놈은 만만해. 이거 예. 한번 짓밟아겠다가 이제 밟고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당하신 그렇죠. 예. 그리고 대상이 또 한 되시고, 가지는 예. 우리는 어쨌든 동양 사회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양 사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장유유서입니다. 장유유서. 그렇죠. 제가 대학 시절에 방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술 먹고 이제 막 싸움을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파출소까지 오는 분들이 마지막에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너 몇 살이야? 그렇죠. 민증가게죠, 민증가게.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결국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기껏 싸우고 이제 술 깨고 나면은 허망하잖아?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라면 사갖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지위가 우월하면은 서로 상호 존중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장유유서는 존중을 해줘야죠. 예.
참고 삼아서 얘기하면 우리 이재명 대표 저보다 6살이나 어려요. 민증 까면은 이기시는군요. 그러니까 아니 내 입장에서는 아니, 나이도 어린 친구가 네. 나이도 어린 친구가 이거 왜 이래? 네. 그리고 네. 제가 제일 싫은 거 왜냐면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그 물론 이제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만은 네. 제 세대는 대부분 다 흑수저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험 세대의 마지막이에요. 네. 서울에서 네. 지방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내가 공부를 좀 못했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집안이 부유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체력적으로 강건하지 못했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위축돼 가지고 살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도 있지만은 네. 뭐 이 그 그렇죠, 그렇죠. 뭐 다 한두 어렵게 가지쯤은 네. 그 우리가 아픔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월적지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반드시 네. 아, 이 사람이 나보다 어쨌든 약자지. 그러면 그 약자에 대한 인간적 존중과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서로 같은 그 소위 권리 주체예요. 아, 그렇죠. 그건 기초는 맞아요. 기초단체 고유 영역이 있고 광역단체는 광역단체 영역이 그렇죠. 있고. 근데 도지사가 좀 더 넓은 그 구역을 그렇죠. 통할하잖아요. 네. 그리고 같이 협치는 하잖아요. 네. 그러나 도지사를 조금 더 의전서열로는 위로 보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근데 그렇지만 저도 선출직이고 본인도 선출직이잖아요. 제가 6살 해나면 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로 존중해야죠. 아. 네. 아, 근데 그냥 알로 보려고 그러면 알로 안 되지. 본다. 아, 네. 그냥 깔아뭉개버리고. 예. 아하.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저기 그 다른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좀 잘 나가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로 봤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이 있으실 많죠. 것 같은데 예. 또 이제 조 시장님을 징계할 명분이었던 그 당원 80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개정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심정은 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참 제가 그래서 우리 송영길 대표도 저보다 한참 어리고 그 다음에 저 학생운동은 좀 유명했을지 몰라도 정치는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네. 예. 그다음 그 당시에 윤관석 네. 사무총장. 네. 그럼 애기예요, 애기. 아.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나한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부패 사범이에요. 소위 말하는 네. 부정과 비리. 네. 저는 그 변호사를 도시공사 감사실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것이지. 그건 그거- 리크루팅 작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금품이 오갔거나 네. 성적을 조작했거나 서류를 만들어줬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정도 아니고 비리도 아니야. 아, 그러네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언론에 뭐 났어요. 그래서 네. 뭐 당원 자격 정지가 뭡니까? 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제가 그 도시공사 감사실장 건 기소된 걸 가지고 네. 네. 그 당원 자격을 정지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게 기소된 지 한 2개월인가 3개월 후에 네. 느닷없이 네. 그야말로 따나 최고회의에서 네. 아. 최고회의에서 네.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 건이 어떻게 된 건인지 그 당에 와서 좀 그 내용을 알려달라라든가 뭐 성명을 해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는 당원 80조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네. 그냥 느닷없이 정지시켰어요. 당원 자격을. 네. 모욕이죠. 그리고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도 기소되고 해놓고 자기는 정말 그 큰 비리인데 자기는 쏙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속보예요. 그때 말도 안 되는 건을 가지고 저를 네. 아니 제가 이제 뭐 무슨 채용을 대가로 해서 금품을 받았다든가 그런 그 것도 아니죠. 제가 선거 때 일했던 사람을 뭐 취직시키려고 했다든가 그러면 또 의혹의 눈으로 볼 수도 있죠. 네. 아무도 아니- 진짜 변호사 한번 모셔보려고 어. 노력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 SNS에 썼잖아요. 네. 인과응보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고. 아. 그러니까 양심에 조금 어긋난 일은 다 괜찮게 넘어가더라고. 네. 근데 네. 양심에 많이 어긋난 일은 그렇죠.
맞아요. 양심이 많이 어긋난 일은 반드시 후환이 닥쳐요. 그리고 예. 본인이 이 꼴까닥 할 때 아유 나는 양심이 어긋난 일을 많이 했어도 그 무사히 넘어갔어. 이런 사람은 더 고통받아요. 왜? 자식 때에 와요 그게. 결국은 온다. 결국엔 와요. 돌아온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우리 조광한 시장님 죽이기 나섰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성공하지 못했죠.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네. 이거죠. 본인은 본인한테 그 개기업 이제 방송용으로 적절치 네. 않지만 이건 또 네. 유튜브니까 네. 본인한테 이게 건방을 떨어 네. 이러면은 그냥 바로 죽이죠. 그러니까 아니 형님까지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뭐 김사랑인가 하는 형수한테 친구 욕설이고. 그렇죠. 그리고 형수 욕설은 뭐 거의 정상적인 사람은 입에 담지를 못하잖아요. 맞죠. 예. 술이 취했어도 그런 욕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술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역대급이라고. 예. 이제 뭐 싸구려 예술, 싸구려 예술. 그러니까 그거 뭐 못 들어요. 네. 부끄러워서.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막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예. 막 그 듣는 순간 하늘을 못 봐요. 네. 부끄러워서. 네. 그러니까 이제 까불어 죽여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내가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싶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본인이 탄탄대로를 가는데 돌멩이 하나가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거 왜 재수없게 돌멩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뻥 찼는데 네. 아 이게 돌멩이가 뿌리가 깊어가지고 지금 이거 발이 발이 부러질 네. 뻔했네요. 네. 근데 아직 구두는 안 찢어졌어. 구두는 아직 안 찢어졌어요. 발만 아파. 이거 뿌리 깊은 돌이셨네요. 아니, 쌩. 재밌네요, 이거 아주. 결국은 예. 그래서 윤관석이 그 친구 구속됐잖아요. 네. 거긴 발이 부러졌네요. 네. 그리고 송영길 네. 퇴기 중이잖아. 아이고, 되게 거기도 좀- 그러네요. 이재명 퇴기 중이잖아. 네. 이게 잘못 알고 걷어 찾다가 세 명 다 지금 거의 병원에 가게 생겼네요. 대기 중이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지금 또 단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재명 예. 대표가 네, 방탄 단식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 단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쇼죠, 쇼. 쇼지. 그게 아니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되잖아요. 장장 우리의 15일째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야 뭐 이제 출퇴근 단식하면 뭐 그게 이제 물만 먹고 그러면은 그 버틸 수 못 버티죠. 없어요. 그런데 네, 이제 열흘도 못 버텨요. 이제 뭐 출퇴근 단식하면서 그 본인이 혼자 있는 공간에서 또 그분들 이너서클은 굉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 본인들이 다 총대 매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분의 정치를 딱 그 세 가지의 특징점이 있어요. 네. 이재명이라는 분이 하나가 S고 하나가 P고 하나가 C야. SPC? SPC. 네. 어떤 뭔가요, 거죠? 그게? 예. S는 뭐냐면 쇼. 쇼. 쇼잉. 쇼. 대표적인 게 신천지. 그거는 행정기관 자기가 살 일이 아니야. 네. 수사기관이 할 일이지. 예. 근데 본인이 가서 본인이 막- 나가가지고 아하. 텔레비 자꾸 쇼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잘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오 뭐 하는 것 같잖아. 아하. 쇼. 쇼. 그리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도 일종의 쇼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쇼잉이야, 쇼잉. 이번 단식도 그럼 쇼라고 보시면 쇼죠. 이건 쇼. 뭐 쇼죠. 예. 쇼, 그러니까 쇼, 쇼. 이제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정치를 딱 세 가지를 활용해서 했어요. 쇼잉. 그다음에 뭐죠? 이제 퍼는 퍼퓰리즘, 퍼주기. 포퓰리즘. 무상으로 그러네. 뭐든지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나라의 무상 시리즈가 갑자기 확 증폭된 게 네. 청년 배당부터 그래요. 그러네요. 청년 수당 필요하면 줘야죠. 근데 그런데 송남에서 그만한대요. 돈이 없어서. 아이 그거는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네. 뭐 그 한 주제로도 네. 여러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뭐 말씀 안 드리면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장 시절에 그 도지사 관심 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내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전부 다 퍼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그냥 정책이요. 뭐 가지고 결국 그걸로 표를 그러니까 사겠다. 옛날에 고무신 선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냥 이제 그 순박했던 시절이고 고무신은요. 그래도 그 예. 후보자 자신의 돈으로 준 거예요. 예. 이 포퓰리즘은 국가 돈으로 그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의 돈으로. 그럴듯한 복지와 네.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라는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네. 사실상의 매표행위라고 저는 그렇죠. 보는 거예요. 네. C는 뭔가요? C 치팅, 치팅. 거짓말. 치팅. 다른 사람 거 자기 것처럼 막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계곡 정비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네. 저희 그
한 7, 80%는 아직도 이재명 지사가 한 걸로 생각해요.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가져오셨다. 네. 아. 본인이 한 것처럼. 네. 아니, 뭐 남의 아이들을 가져와서 잘하면 좋은데 꼭 자기 거라고 꼭 해야 되는 건가? 그 본인 거라고 꼭 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본인이 취팅한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다 남의 거라고 그러죠. 자신의 대장동 비리는 윤석열 게이트고 커피 게이트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 사례를 다 열거하자면은 네. 이제 24시간 종일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짧은 방송에 뭐 다 얘기하겠습니까는 네. 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규정한다면 SPC 정치인이다. SPC 쇼잉, 정치다. 퍼퓰리즘, 치팅. 치팅.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치팅이야. 그렇죠. 맞아요. 사람이 거짓말을 치팅은요, 그 가장 이제 이를테면 폭력을 가하는 건 신체적 폭력을 가잖아요. 그거는 멍든 자국이 그냥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치팅 일종의 이제 거짓말. 그거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나쁜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네. 주변 분들이 릴레이 단식한다고 하면서 단식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한 끼 굶는 건데 그런 걸 하질 않나. 와서 뭐 눈물을 네. 흘리고 옆에서 호위무사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특히 뭐 전에 이 박시연 전 비대위원장 그렇게 싸우더니 네, 지금 눈물을 와서는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또 뚝뚝 흘리는데 이 모든 게 다 공천받기 위한 쇼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한테는 네.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살아남는 것이 그렇죠. 가장 본인들한테 맞아요. 절박한 지상 과정이다. 그게. 목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느닷없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뭐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글쎄 말이요. 그래서 또 느닷없이 싸웠어요. 네. 그러다가 느닷없이 또 그 이렇게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네. 뚝뚝. 너무 막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현명하신 국민들이 사력 있게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봐요. 아하.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우리 그 박모라는 분 계시잖아요. 아, 전직 국정원장도 하셨고. 네. 아니 웃기잖아요. 이게 네. 국가정보원이 굉장히 중요한 아, 그럼요. 기관이에요. 전쟁이 나면 군대가 전쟁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정보기관이 국가의 경쟁력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부분에 대한 보강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뭐 이제 그냥 조금 쉽게 그냥 편하게 쓴다고 스파이 조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스파이 조직은 말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역대 국정원장 중에 나와서 그렇게 많이 입을 벌리고 다니시는 분이 그래서 어디 있겠어요?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홍보원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주무실 때 입을 안 벌리고 주무시면 다행이에요. 밥 먹을 때 입 벌려야 되고 떠들면서 입 벌려야 되는데 주무실 때까지 입을 벌리면은 네. 네. 이재명 대표가 15일째 이렇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단식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그렇죠. 끝을 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 걸로 보십니까? 이 단식이. 적절한 시점에 이제 출구를 찾겠죠. 네. 그리고 본인도 심리적 압박은 굉장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지금 그 사법적 그 심사 대상이잖아요. 네. 심판 대상이잖아요. 많아요, 그거. 네. 본인은 뭐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그 의혹 굉장하잖아요.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예, 그리고 저는 뭐 당원 360명 모집했다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그것도 제가 직접 지시한 것도 아니고 네. 간접을 했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변호사니까 뭐 여러 네. 가지 그 리스크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 네.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정치인이 그거를 그 이를테면 심리적으로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 아니겠어요? 정치 보복을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럼 자기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개딸들이라고 지칭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이제 경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사람들은 다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식 종료의 조건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려가는 모양으로 병원에 좀 그렇죠. 실려가는 모양새로 그게 마무리되지 어느 순간 네. 이제 그 사직생의 각오로 예. 그 모르죠.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아일랜드인가 해서 그 독립을 요청하면서
제 기억으로 보비 샌즈라는 사람이 네. 42일간 단식을 하고 죽었어요. 단식에서 저희 저 세상으로 간 적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그렇죠. 이제 그분의 그 레일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적절하게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으로 갈 근데 것인지. 그분은 뭐가 명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의 구속을 면하기 위한 그렇죠. 단식에 예. 무슨 명분이 있으면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절대 굶어서 잘못될 분이 아닙니다. 방탄 단식인데 네.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를테면 뭐 이제 그런 쇼잉 또 네. 정치라는 게 또 네. 어느 정도의 쇼는 있잖아요. 네. 그 쇼를 통해서 실려가고 그러면 이제 아니 병원에 단식으로 실려간 사람을 갖다가 뭐 그 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야 되냐 뭐 이제 이렇게 또 네. 여론을 갖다 하고 그렇죠.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제가 볼 땐 그러겠죠. 이분이 아마 단식 하시다가 그 구속 그 체포 동의안 표결하는 날 실려가실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이제 제가 네. 알고 있는 에피소드 하나인데 옛날에 뭐 느닷없이 여기 광화문에서 단식 한번 했잖아요. 그분이 네. 성남시장 시절에. 네. 네, 맞아요. 그때 아마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번 오시라고 막 작업을 했어.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위로차 오시면 이제 그걸 그 명분 삼아서 아. 단식 중단하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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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뭐 제가 그 대충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 본인이 또 굉장히 머리가 하여튼 두뇌 회전 대단하신 분이어서 네, 맞아요. 네. 아마 뭐 뭐 적절한 조치를 잘하지 네. 않겠어요. 근데 아마 지금 뭐 본인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몇 번이나 발표를 했지만 아마 지금은 또 체포동의가 분명히 18일 날 온다고 지금 얘기가 와요.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그럼 21일 날, 22일 날 표결을 할 텐데 네. 그때 결국은 표결을 하면 지금 뭐 통과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단식을 하면서 부결시켜라 이런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그럴 수도 생각이 있죠. 들어요. 하도 이제 그런 발상의 기상천외한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SPC 정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체포 동의안 그거 뭐 포기하겠다 그것도 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측근 의원들의 움직임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봐야죠. 그렇죠. 저는 여러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봐요. 네, 이제 예를 들면 그 강성 의원들이 네, 우리는 이런 표결 못 하겠습니다. 우린 그 동전으로 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네, 막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쭉 나가. 네. 그러면 이제 심약한 분들은 또 우리 개딸들한테 찍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 언거 주심 뭐안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또 나가. 네. 그러다가 이제 이제 보니까 몇 안 남았어. 그럴 수도 있고 네. 여러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렇네요. 예. 그 결국 내부적으로는 좀 집결의 효과가 있었다, 이번 단식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거는. 왜냐면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뭐 워낙 많은데 예. 지금 가장 이제 핫한 건 대북 송금 쌍방울에 이건데 이재명 대표가 참 재밌는 말 했어요. 아니 나는 예. 이화영이 알아서 한 거고 나는 거기 관여한 적도 없고 서류를 올려서 나는 클릭 한 번 해서 결제만 결제했을 했다. 뿐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전에는 이제 뭐죠? 이화영 대표가 뭐 북한 갔다 오면 아 수고하셨습니다. 뭐 격려하고 자기가 네. 사인까지 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재명은 한 게 없고 이화영이 다 한 거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궤변이죠. 궤변이죠.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갖다가 네. 하는데 네. 저는 요 대목에서는 그 언론이 네. 참 우리 사회에 정말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그 수준 있는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그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 같지 않은 얘기는 다루면 안 돼요. 예. 말 같지 않은 얘기는 다루면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언론의 그 보도 행태를 보면 네. 말 같은 얘기는 안 다루고 말 같지 않은 얘기만 다뤄. 그러니까 점점 그 언론을 통해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 같은 얘기를 많이 떠들어. 그리고 조금 늘 그 단골로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말 같지 않은 얘기 하는 네. 분들 안 다뤄주지 않아야 네.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김성태라는 분이 그 영상을 보면 그 북한 사람들하고 그 협약식 하면서 야, 통일되면 대통령 돼야지. 뭐 이거 뭔 갑자기 그 김성태라는 분은 굉장히 순진하고 순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굉장히. 네,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의 단순해요 정말. 단순하고 의리가 네. 있죠. 그러니까 아니 김성태라는 분이 이화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다 했어요. 다 했죠. 그것도 돈 어마어마하게. 주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 소위 말하는 경제적 금전적 신세를 졌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런 대가성 없이 그렇게 했다. 그건 뭐 그 자선사업가인가요? 그렇죠. 그건 뭐 그냥 그러면 이제 아무 대가성 없이 했다 그러면 그분이 뭐 이거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니죠. 네. 다 이제 있는데 교묘하게 이제 이렇게 꼬리 자르기가 그러니까요.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수많은 사법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네. 뭐 저 성남 FC 문제, 저희 백현동 문제, 네. 그다음에 정자동 네. 문제, 대장동 문제, 그다음에 저희 이제 방북 비용 이 문제 네. 이거 전부 다 지금 꼬리를 잘랐잖아요. 네. 그 딱 게이트 키퍼가 네.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저희 이화영 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쫙. 예.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유동규라는 분만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한 거죠. 근데 그분은 핵심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핵심선에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잘라내 이제 버렸다. 충분하게 정황이나 이런 건 다 네. 아는데 근데 저 그렇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상 다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그거를 뒤집으려고 한 건지 뭐 부인이 나서 정신 차려라 그러고 막 변호사를 변호사. 해임하고 막 다시 넣고 뭐 재판부 기피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달 반 왔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 나 또 뒤집을래. 이런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도대체.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그들의 커넥션 속에서 네. 그냥 여러 설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화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다시 이화영이 그걸 번복한 과정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의혹 네. 또는 설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녹화해놓고 방송 못 들지 모르니까 그거는 그냥 설로 네. 설. 설. 네. 예. 설이 뭐 근데 네. 이제 그 설이라는 게 틀린 경우도 많고 네, 맞죠. 이제 맞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설은 늘 증폭되고 과장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워낙 석연치 않으니까 네. 석연치 않잖아요. 네. 뭐 그냥 와이프가 법정에 나와서 난동 부리고 이거 뭐 아마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일 거예요. 네. 처음 봐요. 이런 경우는.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를테면 검찰 측에다 했다든가 또는 뭐 이제 이화영한테 불리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모르겠는데 아니 본인 남편한테 그렇게 난동을 하는 경우는 아니 뭐. 원래 내 죄는 줄이고 싶어서 원래 나는 죄가 별로 없고 딴 사람이 시켜서 했어요라고 하는 게 기본인데 그랬다고 부인이 막 남편을 뭐라 그러면 좀 남편을 위한 변호인지 이재명을 위한 변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지금. 그건 뭐 저희 그냥 이승원 씨한 변호라고 봐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남편을 담으라는데 변호인은 이 사람의 죄를 줄여줘야 되는 게 변호인 아니에요? 그럼요. 변호인이 네 죄야! 라고 얘기하는 변호인이 어딨나요 네. 지금. 이재명 죄가 아니라 당신 죄야! 막 이게. 아니 그래서 이제 이화영의 죄를 조금 줄여보려고 했던 변호사는 전부 다 잘려버렸고. 힘들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화영의 죄를 더 키워서. 두텁게 하실 분들로 다시 모셨잖아. 아니,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대로 인정되면 본인이 다 뒤집었으면 그렇죠. 저거요 거의 한 3, 40년형이에요. 왜냐면 액수가 100 몇십억 네. 대예요. 그거 특가법으로 가버리면 끝나요. 평생 빵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덜미가 잡혀져 있겠죠. 아하. 네, 예. 1심에서는 그러다가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그래도 2심에서 또 바뀔 수도 있고. 아하, 예. 이게 참. 네, 요즘도 그리고 또 충격을 주고 있는 뉴스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그리고 대선 조작 의혹입니다. 그래서 참 충격적인 일인데 이번 이 일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거는 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 그룹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왜냐면은 어쨌거나 네. 형님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아. 그것도 시장이 직권을 이용해가지고. 네. 그런 일도 그러니까 자신의 혈육을 그 정도로 할 사람이면 네. 그 다른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네. 그리고 김만배 씨도 지금 딱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 석연치 않은 그 지분 구조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범죄 수익 은닉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그리고 대장동이나 백현동권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경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 과정을 갖다 그렇죠. 거치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일단 그게 몇천억이었잖아요, 몇천억. 네. 몇천억의 수익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 조금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리스크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겠어요. 네. 예. 굉장히 잘못된 게 그 일종의 공작이잖아요. 네. 공작은 과거 정통성 없는 정부 시절에 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예를 들면 김대중 저희 그 대통령 저 일본에서 그 납치해가지고 그렇죠. 수상시키려고 네. 중앙정보 공작이었다는 네. 게 드러났잖아요. 언젠간 뭐 공작은 언젠간 드러나는데 네. 그거를 적어도 민주화, 음. 민주주의를 어쨌든 우리는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게 김영삼, 김대중 그 두 분의 정치 네. 그 좀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경제 성장은 이루었지만은 독재적 이거 정치 행태에서 민주적 정치 행태로 지금 그렇죠. 그 이렇게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갑자기 네, 또 그런 그런 공작이 사회에서 일어난다. 그런 민주화를 추구하고 열망했던 그런 그룹과 집단에서 그런 그 공작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예. 아, 문제는 이제 이게 언론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 좀 증폭시키는 데가 있고 최소화시키려는 데도 있고 이게 이제 물론 밸류를 네. 뭐 이렇게 경중을 따지는 거는 네. 언론사 고유의 판단이라 예. 하더라도 이건 그 선거제도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네. 중대범죄입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네. 군사 쿠데타하고 거의 맞먹는 네. 이건 정말 아주 부도덕한 행위죠. 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저격수로 그동안 이제 좀 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셨는데 네. 이제 민주당과는 도저히 같이 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탈당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그럼 네. 이재명 대표 대립각 세우면서 뭔가 어떤 활동을 하실지 좀 궁금하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더 하기 어려운 게 모욕적이잖아요. 그렇죠. 모욕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한테 기회를 줬으면 몰라. 네. 제가 그 숱한 핍박을 받을 때 더 너 이 새끼 죽어라 한 게 민주당이야. 네. 그 송영길, 윤관석 체제에서.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느 누구 하나도 그거를 그렇게 방어했거나 보호해주기 위한 노력을 민주당 하지 않았어요. 네. 안 하고 오히려 당직 정지시켰으니까. 네.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을 이끄실 때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 예. 그렇게 적어도 비도덕적이고 아, 비윤리적인 일은 없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패거리 정치예요. 현재 민주당은 네.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열정과 사랑, 네. 향기 이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 그저 권력의 맛을 보고 그 권력을 갖다가 어떻게든 끌어안고 있어 보겠다라는 그런 탐욕만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다른 정당들이 그러면 다 괜찮냐? 비교 우위가 뭐 탁월하냐?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민주당에서의 내가 네. 겪었던 그 모욕과 그다음에 자존감의 짓밟힘을 생각한다면 네. 내가 이 민주당이 있기가 어렵죠. 그럼 그죠. 이제 내년 총선도 다가오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저도 선출직이었고 이런 모진 시련과 풍파를 겪었기 때문에 네. 저도 출마하고 싶죠. 네. 출마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네. 그리고 근데 일단 그거 특사 받았고 그쵸. 또 무죄도 나왔으니 그 예. 법적인 제한은 없어졌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또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네. 근데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제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 그래 물론 이렇게 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 저는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네. 저는 네. 마치 나는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숭 떨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탁 깨놓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 조 시장님은 내숭 떠는 거하고 거리가 먼 예. 분이에요. 예. 근데 민주당이 기회를 줄 것 같지는 않고
그 이재명 대표가 있다면, 근데 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리 같이 합시다 하면 같이 가실 생각이 어떻습니까? 가야죠. 같이 간다. 그건 네. 가야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국민의힘이 아이 뭐 너 필요 없다 하면은 저야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러나 적어도 저는 네. 이제 이게 뭐 사적 측면이라고 뭐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대통령님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굉장히 그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는 편이에요. 아, 네. 왜냐면 내가 대통령님을 모셔봤잖아요, 지금까지. 아, 그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주는 아, 그 어려움과 고독. DJ 노무현 모셔봤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어쨌든 저한테 저의 그 이재명으로부터 짓밟혔던 저의 그 상황을 감안해서 특별자가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특별 사명과 복권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예. 아. 제가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어. 그건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럼 지역을 나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욕한다 하더라도 예. 저는 제가 저한테 이런 그 지금 현재 제 상황 속에서 전 그게 맞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의 환멸을 느끼고 또 민주당에서 아픔을 당하고 이 국민의힘이나 아니 중간지대로 나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지금.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서 되게- 금태섭, 예. 뭐 양양자 이런 분들 중간지대에 있고 아예 이쪽으로 넘어온 분들도 한두 이용호 뭐 이런 분들 포함해서 한두 명이 아니니까 꼭 거기에 뭐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 자 그러면 남양주로 혹시 홈그라운드로 아니, 나오시죠? 전 남양주에서 해야죠. 한다면. 네. 그거 왜냐면은 저도 그 남양주를 그 이제 네,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 있었고 시장을 네. 하다 보니까 더 남양주에 대한 그렇죠. 현실적 이 어려움 그리고 이 남양주가 앞으로 그 만들어가야 될 미래 도시의 이 아. 지향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시장을 했기 때문에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잘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면 예. 저는 남양주 시민이 그 선택해준 그때 제가 한 70% 가까이 얻어서 네. 당선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저에 대한 기대를 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 사법적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저 시장을 재선을 실패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억울하다는 표현은 하지만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에요. 아, 네. 예. 왜? 좀 더 그 능수능란하고 네. 그다음에 그 뱀장 같이 매끌매끌하게 잘했으면은 시민들한테 네. 이제 그런 뭐 어쨌든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네. 또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용을 잘 알면 저를 이제 박수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양주에서 정치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저의 진 면목과 진 모습은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전에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면은 좀 그 이렇게 다시 봐주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고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내년 총선에서 또 활약이 기대가 네. 됩니다. 네. 기대를 해보면서 네. 끝으로 네, 글로브를 끼시고 펀치를 시원하게 네. 한번 어디에 날려주시죠. 날리실까요? 네. 이게 그 여의도가 난지도가 가까워서 그런지 아하. 이게 정치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쓰레기가 아주. 예. 여의도 정치 쓰레기 확! 아, 네. 자, 난지도는 없어졌지만 가상의 난지도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정치펀치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조광한 전 시장님의 새로운 정치 인생을 정치펀치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중의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희가 서울 알고리즘이라고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별명을 만드는 건데요. 당뇨병의 치료 엄청나게 효과 좋은 약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체중과 혈당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단독 투여만으로도 이거 엄청난 약이네 그러면. 그렇죠. 소변으로는 당이 프로틴이 얼마나 빠져나갈 것 같으세요? 하루에? 이거는 신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집니다. 당뇨라면 혈당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하는 건 뭔가요?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3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의 명의를 만나는 시간, 명예의 전당 김철중입니다.
스텐트 시술이 수십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 최초로 하신 거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애니제임이라는 그 학술지가 우리나라 의사 중에 처음으로 애니제임을 쓴 거 아닙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문이 전 세계 표준을 바꾼 거네요. 중심이 됐죠. 그래요?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인 거. VIP 환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면 금방 아실 뿐이었죠 그때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몰래 와서 저쪽 병원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병원을 한 일주일 정도 못 나왔어요. 못 나왔죠. 심장병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